봤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기적의 나라로 비유를 합니다. 7대 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러한 나라 발전, 우리도 놀랄 만큼 나라가 달라지고 좋아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발전케 하는 가장 큰 디딤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한미동맹 1953년 10월 1일에 이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시간 현재까지 미군이 38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인계처선처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그것은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작품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한미동맹을 일궈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초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 맺어진 우정, 6.25 전쟁 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망했던 5만여 명의 미군 병사들 그리고 많은 부상자가 났습니다만 이렇게 우정으로 맺어진 그 흔적이 한미동맹이요. 또 두고두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전핀 역할을 했던 한미동맹에 대한 욕구, 그걸 맺기 위한 대통령의 간절한 소망이 상호 팽팽하게 맞선 끝에 결국은 한미동맹이 맺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세월, 벌써 70여 년이 다 돼갑니다. 1953년 10월이기 때문에 벌써 70여 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동맹, 이걸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적인 가치를 이 짧은 시간에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미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지도자였습니다. 오직 답답했으면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경질하고 바꿔야 되겠다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왜? 공산주의와 맞선 최전선에 맞선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전략에 미국 조야가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국빈 방문 갔을 때 워싱턴에서 이승만 박사가 한 발언이 아주 특이합니다. 워싱턴 겁쟁이들 때문에 통일을 못했다. 북진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발언에서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배심.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1945년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해방이 됐고 3년 동안의 해방 공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좌익과 우익 아마 많이 들어있었을지도 믿습니다. 그때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때 좌익과 우익,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73년 이 시점에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글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좌우가 필요합니까? 오직 대한민국이 필요할 텐데도 말입니다. 어쩌면 국민 모두가 깨어나야 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듯 싶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역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꽤나 많다고 그럽니다만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1958년 캐나다의 학자, 그 유명한 한센 셀리 박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화됐습니다마는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연을 할 적에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니, 그가 발표한 스트레스 명약, 스트레스에 좋은 약으로 내놓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appreciation,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감사함.
자족감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명약이다. 이런 소개를 한스 셀리 박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감사한 마음. 글쎄요, 마주치는 순간마다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한마디 문무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봤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기적의 나라로 비유를 합니다. 7대 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러한 나라 발전, 우리도 놀랄 만큼 나라가 달라지고 좋아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발전케 하는 가장 큰 디딤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한미 동맹 1953년 10월 1일에 이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시간 현재까지 미군이 38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인계처선처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그것은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작품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한미동맹을 일궈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초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 맺어진 우정, 6.25 전쟁 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망했던 5만여 명의 미군 병사들 그리고 많은 부상자가 났습니다만 이렇게 우정으로 맺어진 그 흔적이 한미동맹이요. 또 두고두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전핀 역할을 했던 한미동맹에 대한 욕구, 그걸 맺기 위한 대통령의 간절한 소망이 상호 팽팽하게 맞선 끝에 결국은 한미동맹이 맺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세월, 벌써 70여 년이 다 돼갑니다. 1953년 10월이기 때문에 벌써 70여 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동맹, 이걸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적인 가치를 이 짧은 시간에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미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지도자였습니다. 오직 답답했으면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경질하고 바꿔야 되겠다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왜? 공산주의와 맞선 최전선에 맞선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전략에 미국 조야가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젠호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국빈 방문 갔을 때 워싱턴에서 이승만 박사가 한 발언이 아주 특이합니다. 워싱턴 겁쟁이들 때문에 통일을 못했다. 북진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발언에서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배심.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1945년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해방이 됐고 3년 동안의 해방 공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좌익과 우익 아마 많이 들어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때 좌익과 우익,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73년 이 시점에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글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좌우가 필요합니까? 오직 대한민국이 필요할 텐데도 말입니다. 어쩌면 국민 모두가 깨어나야 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듯 싶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역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꽤나 많다고 그럽니다만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1958년 캐나다의 학자 그 유명한 한센 셀리 박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화됐습니다마는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연을 할 적에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니, 그가 발표한 스트레스 명약, 스트레스에 좋은 약으로 내놓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appreciation,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감사함, 자족감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명약이다. 이런 소개를 한스 셀리 박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감사한 마음. 글쎄요, 마주치는 순간마다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